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요한 외신들 차근차근 짚어주실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기사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이 AI 열풍을 엔비디아만큼이나 활용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한데요. 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오늘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게 이 어제 주가잖아요. 네. 역대 최고가 경신을 했죠. 네, 맞습니다. 최고가입니다. 504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요. 역대 최고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거래되는 걸 보니까 다소 빠지면서 500달러 딱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올해는 AI의 해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AI 기술의 중심에 있는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만큼은 정말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에만 250%나 폭등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어제 504달러라는 종가 기준으로는 1조 2,50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얼마까지 주가가 오를 것인가, 언제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 실적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은 약 161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동기가 59억 달러입니다. 그보다 약 3배가량 높은 숫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EPS 같은 경우에도 3.37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0.58달러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보면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결국엔 4분기 가이던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온다면 엔비디아 실적은 올해 내내 계속해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하나 우려 상황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가 실적의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는 우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주가로 반영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번 실적이 나온 직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에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픈 AI의 샘 알트먼 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떤 이슈를 계속해서 이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업계에서 그리고 여러 디지털 테크 쪽 분야에서는 이 샘 알트먼이 불고오는 여러 이슈 중에서 이 AI 진영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 오픈 AI의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어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CEO에서 해임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워낙에 갑작스럽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상황이기도 한 만큼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또 새로운 내용들로는 어떤 내용 나오고 있을까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샘 알트먼이 합류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나온 소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오픈 AI 측에서 다시 샘 알트먼을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오픈 AI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이긴 한데요. 일단 샘 알트먼은 기존에 자신을 해고했던 이사진이 해고를 하고요. 이사진이 교체되는 조건 하에 복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것, 샘 알트먼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상당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게 됨으로써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세계에서 가장 AI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적인 AI 기술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오픈 AI의 기술력에 기대왔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만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AI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직접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 경쟁력을 더욱 드높일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타 경쟁사들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아마존닷컴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회사는요,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팀을 꾸렸고요. 이에 대한 힘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샘 알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이적이 과연 이 경쟁사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오히려 피해가 될지에 대한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요, 이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AI, 오픈 AI의 기술 경쟁력이 잠시 주춤할 수 있는 만큼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반면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AI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샘 알트먼이 움직임 하나하나로 인해서 이 업계, AI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고요. 과연 AI 기술의 지형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관측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이 앞서 살펴봤던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사태가 엔비디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제조 회사죠. 그리고 AI 칩을 여러 AI 기술 기업에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면요, 엔비디아는 자연스럽게 아주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샘 알트먼을 영입함으로써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개발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더 많이 구매해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에겐 호재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여러 AI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요, 자체적으로 AI 기술 전문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데 캡을 씌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샘 알트만 역시 엔비디아의 반도체 가격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만큼 자체적으로 이러한 AI 기술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이러한 샘 알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 이적이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자체 생산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 경우 기존의 AI 기술에 미쳤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까지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AI의 샘 알트먼 해임으로 이렇게 AI 업계 판도 변화가 좀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올해는 AI 기술이 워낙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상 잊혀진 것 같습니다. 저도 2, 3년 전부터는 하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많은 기업 경영가들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투자자들도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식어진 관심만큼 투자에 대한 열기도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바로 ESG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ESG 관련한 기사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월가의 ESG 열풍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한 2, 3년 전부터였을까요? ESG가 정말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에 월가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ESG의 투자 열기가 현재는 이렇게 시들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ESG라는 단어가 이제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익숙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 구조 등에 대한 부분을 평가 요소로 봐서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요,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고 그리고 어떻게 실적을 내고 마진을 남겼느냐가 기업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면 ESG라는 요소가 도입됨으로써 얼마나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요, 사회공헌적인 요소를
요소를 도입했으며 가버넌스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가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부터는 선진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떠오른 게 한 2021년, 22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도에 블랙락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자문사에서 ESG가 미래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가 무엇인지 그리고 ESG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등을 매우 연구하는데 몰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ESG 열풍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는요 ESG 팀을 만들고 이러한 ESG의 지표들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환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SG 열풍 덕분에 많은 호재를 받았었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기업도요 전기차 기업 바로 친환경차 기업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ESG 기업으로 손꼽히며 각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ESG의 열풍이 2023년도 들어서 이 2년여 만에 꺼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올해에만 ESG 관련 펀드에서 무려 14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무려 18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ESG가 허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적을 내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펀드 순매도 상황과 입장을 봤을 때 나머지 펀드 잔고가 2,99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최근에 여러 주식과 펀드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ESG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실적이 나빴다라는 것, 투자자 입장에선 결국에는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어져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미국 공화당에서요 연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ESG를 투자하는 요건으로 본다는 것을 없애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상원 의회를 통과했었습니다. 즉 미국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도 ESG 투자가 사실상 지금까지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분석 그리고 결론을 내리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노동부 같은 경우에도요 ESG 요소가 지금까지 기업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ESG를 투자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활용됐다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ESG의 열풍이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기업들도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ESG 팀을 지금까지 키워왔었던 많은 기업 입장에선 한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ESG를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ESG라는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확장시킬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ESG 영향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 펀드는 올해 32개가량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투자 수익이 줄어들면 이러한 속도도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결과도 나왔는데요. 2017년 이후 5년 동안 ESG와 관련된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6.3%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벤치마크, 즉 평균적인 상승률이 8.9%였다 라는 점을 봤을 때 ESG 투자가 사실상 투자에는 큰 실익이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ESG 투자 역시 수익률이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엔 버티지 못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월가뿐만 아니라 또 정치권과 기업에서도 ESG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기사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